오늘이 7월 26일 수요일 ESBN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혹시 뉴스 준비됐나요? 네. 네. 조아랑 주임님의 5분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SBN 5분 뉴스의 조아랑 주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유클리드 소프트 혁신 역량 교육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ABC 부트캠프의 데이터 탐험가 과정 2기 발대식이 지난 3일 한남대학교 56주년 기념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데이터 탐험가 과정은 지역 청년을 위한 교육으로 크게 기술 배움 과정과 기술 나눔 과정으로 구성된 청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과정은 7월 3일부터 8월 29일까지 총 40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발대식에는 2기에 선발된 청년 51명 비롯하여 건양대학교 의료인공지능학과 김웅식 교수, 세상을 디자인하는 사람들 협동조합의 박선민 이사장이 함께 참여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지난 22년도 ABC 부트캠프 데이터 탐험가 과정 수료생은 고용노동부 참여자 수기대상 및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교육과정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당의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23년도 데이터 탐험가 과정 2기도 성황리에 진행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클리드 소프트 공공사업그룹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 서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에 단독 입찰로 적격성 평가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용역은 주식회사 한국IT와 컨소시엄으로 진행되며 사업 금액은 6억 810만 원입니다. 6억 180만 원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기술 협상과 최종 계약도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이상 ESBN 5분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ESBN 뉴스는 24시간 임직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사업 확정, 진행, 성과, 행사 등 다양한 사내 소식에 대한 제보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메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사진 자료가 있을 시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풍성한 ESBN 뉴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수. 네, 한 번에 이렇게 깔끔하게 된 참 오랜만이다. 소리도 잘 나고 네, 화면 이동하는 거 없고 다음 뉴스에는 제부도 바탕 거 사진 하나 화보가 많이 나오겠네. 동영상도 거기서 좀 1등 노래하는 사람. 다음에는 또 조직 개편도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네. 네, 이게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 되나요, 조직? 조직 개편은 어떤 분께 제가 문의를 드리면 소스를 얻을 수 있을까요? 공개될 거는 공개될 거예요? 네. 김선왕 선임 박사가 갖고 있으니까. 그러네. 추후에 연락해가지고 이제 그렇지. 지금 좀 얻어가지고. 오픈된 다음에. 네. 다음으로 이제 박주환 대표님께서 독서 토론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게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이게 연기되고 해서 이제 드디어 하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재개된 거예요. 하긴 그러게요. 정리한 거 한 시간, 한두 시간밖에 안 걸리는 뭘 이렇게 일이 많은지. 네. 그래도 제가 이제 다시 또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바는 이 마이클 포터의 경쟁 전략은 이게 기획을 하는 사람이나 기업 안에서 기획을 하는 사람이나 경영을 하는 사람 아니면 뭔가 전략을 짜는 사람들만 보는 책은 아니다라는 거를 많이 읽으면서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본원적인 목표는 이윤을 창출하는 것인데 그 이윤은 대표 혼자 만든 게 아니라 대표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서로가 나누어서
그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의식을 이런 경쟁 전략에 대한 그 기본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제품을 만들 때나 서비스를 뭔가 할 때, 아니면 고객을 대할 때, 아니면 우리가 경쟁사를 만날 때, 무언가를 분석할 때, 기획서를 만들 때, 상당히 그 기업의 그 대표나 아니면 리딩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일치된 그런 계획들이 나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실행돼서 좋은 성과를 냈을 때 기업에도 큰 좋은 어떤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여튼 이번에도 읽으면서 이 세분화된 산업이라는 부분이 어쩌면 이제 처음에 그 어떤 시장들은 대부분 이렇게 덩어리로 크게 들어가요. 자동차면 자동차 우리 옛날에 네. 포드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 전에 뭐 이렇게 세미나게 이렇게 있었지만 포드가 딱 그 통일하면서 자동차는 다 그런 식이었어요. 다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수요가 많아지면서 자동차의 형태도 달라지고 국가마다 달라지고 하면서 세분화되고 그 세분화된 어떤 그 영역에서 경쟁은 뭐 하나가 이렇게 독자적으로 가져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시장에 뭐 어떤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가 처음에 탄생할 때 이런 어떤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애플이 딱 내놓을 때는 하나의 덩어리였지만 결국 그 가면 갈수록 시장은 세분화되고 또 세분화된 시장에서의 생존 전략이 달라진다라는 걸 이 책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구조라고 하는 영역으로 이 해석이 되는 건데 처음엔 덩어리 하나지만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하면 이게 결국 여러 어떤 연결 관계가 생기고 그 구조, 그 산업 안에서의 경쟁 아니면 어떤 그 제품, 뭐 서비스의 이런 구조들에서 구조들이 이제 늘어난다. 그 환경에 대한 해석이 되게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세분화되기 때문에 또 니즈가 그 다양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로 저 니즈를 모을 수 없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누군가 이렇게 독주하기 어려운 각자 그냥 이렇게 되는 어떤 시장, 이런 시장이 세분화된 어떤 산업이다라는 거고요. 이 책에서는 이제 크게 이유와 극복, 뭐 생존 기법에 대한 세 가지의 방법을 제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인인데 왜 무엇이 산업을 세분화하는가 하는 거죠. 이제 보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낮은 진입 장벽. 당연하죠. 진입 장벽이 낮으면 너도 나도 막 들어오잖아요. 다양한 형태로. 그리고 규모의 경제와 경험 곡선의 부재. 이게 되게 더 쪼갤 게 없는 거죠. 이게 뭐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숙달되고 뭐 이렇게 프로세스를 잘하면 어떤 이걸 잘 이렇게 최적화시키면 이게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곡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가면 가시고 이제 이런 단순 가공이나 조립이나 이런 것들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집약적이고 직접적인 서비스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위주이기 때문에 자동화, 또 표준화가 어렵다는 거죠. 일이 근데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결국 뭐냐면 자동화 표준화, 이 경험 곡선의 의미를 보고 결국 경쟁력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일을 최적화해가는 과정, 그걸 경험 곡선을 통해서 끌어가는 게 경쟁력이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했죠. 뒤에도 비슷한 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분화된 이유는 과도한 수송비. 이건 당연히 이제 낙농업만 봐도 가까이서 조달하는 거와 멀리 조달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집중화되고 잘 돼서 뭐 어디서 만들었을 때 빠른 시간에 제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까이 있는 그들끼리 서로 어떻게 얼마나 잘 하느냐. 그래서 시장이 또 세분화되는 거고. 그리고 과도한 재고 비용. 이건 이제 우리가
생산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들은 난 재고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불규칙적인 매출액의 변동. 그것도 상당히 문제인 거죠. 내가 아주 멋진 어떤 기계를 만들었어. 근데 돈을 많이 들여서. 그러면 일이 꾸준하게 계속 있어야지 이 기계의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는데 이게 매출이 어떤 때 확 네. 있다가 어떻게 이렇게 되면 그럼 이 떨어졌을 때는 이 기계 유지 비용은 어디서 뽑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시장을 세분화한다. 그래서 맞추어서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요거의 가장 그 전형적인 산업이 수주형 산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그게 뭐 건설만 하더라도 네. 건설 저희 그 아는 강숙이 그 전기 무슨 수주 그 전기공사는 네. 하시는데 그 매출의 대부분 그 수익의 대부분을 뭘로 뭐 하냐면 초창기에 뭐 했냐면 맨날 동파이프 사고 전선 사고 네. 맨날 그 자재 갖다가 계속 창고에다 쌓기만 해요. 맨날 적자예요. 근데 계속 쌓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게 다 재건데. 예, 근데 그걸 싸지 않으면 이제 그 원활하게 풍공급이 또 어려운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일이 있어야지 또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이 계속 꾸준하게 있으면 계속 순환하면서 계속 쌓였다 이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자기는 필요하니까 쌓아놓긴 하지만 이걸 그때그때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은 나의 수주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10억에서 20억 정도의 재고를 쌓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치 산업이나 네. 오퍼를 이게 어떤 기계를 받아서 옮기거나 아니면 서버를 뭔가 이렇게 납품하거나 이렇게 벤더가 돼가지고 벤더가 이렇게 총판이 돼가지고 그럼 저런 걸 다 갖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불규칙적인 매출을 예상할 수 없으니까 들고 있지만 그 관리 비용이 네. 그러다가 잘못해서 이게 올드 버전이 된다. 그러면 네. 다 그렇죠. 바로 그냥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재고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우리 회사도 우리 회사의 가장 큰 그 기술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계속 그 안에 있으면서 활동을 해야지 그게 생산이 되고 뭔가 이렇게 그 성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아무 일 하지 않는 어떤 상황, 누구의 잘못, 뭐 수주하지 못하고 아니면 이제 뭐 수주하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있겠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어쨌든 간에 이 안에 있으면서 그냥 대기하고 있는 것들이 다 그게 네. 원가가 돼요. 근데 이 수주형 사업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회사도 지금 이제 제품을 어쨌든 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어떤 서비스를 해보려고 하고 있죠. 근데 정말 그 B2G나 B2B에서는 참 어려운 게 많은 것 같고요. B2C에서 분명히 승부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사실 있어요. 이게 지속적인 되려면 그런 어떤 아이디어도 우리가 지금 당장은 못하고 있지만 B2C의 어떤 부분들 가지고 계속 고객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의 형태도 필요하다. 저기는 주로 이제 제조업에서 예.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우리 같은 지식 산업에서는 활동하지 않는 인력은 재고다. 참 인형이죠. 예, 제가 인력. 이제 재고란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아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신랄하게 얘기하면은 스스로가 내가 재고인지 아닌지. 그렇죠. 이제 사실 그 수주해서 이의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있을 수는 있지만, 네. 근데 중요한 건 계속 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자기 목표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사실 안에 있으면서 네. 그냥 어떤 철덩어리로 있는 게 아니라 덩어리를
분명히 이거 이렇게 쓰이는데 하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그 부품으로 네. 만들어 놓기만 해도 그 수요가 그 다음에 갈 때 되게 빨리빨리 네. 될 거잖아요. 그것처럼 소프트웨어의 분들을 이런 어떤 유휴 시간에 그 도구를 이렇게 만들어 도구를 만들어 놓고 네. 그래서 다음에 갈 때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 이거는 재고가 아니고 그거는 투자예요. 네. 어떤 미래의 어떤 가치를 그 창출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투자해요. 하지만 그냥 뭐 일 못 시키는 거는 당신 탓이고 일 없는 거는 내 탓인가? 나는 수동적인 쪽으로 나는 그냥 내 그 할 거 하고 네. 이럴 때 놀지 언제 노나? 뭐 이렇게 하면 사실 그것도 필요해. 휴식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그 이런 경쟁 전략을 우리가 안다면 이 계속 내가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있는 동안에도 네. 계속 나를 위해서 투자, 기업을 위해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재고라는 게 왜 이제 그걸 코스트라고 네. 생각을 하냐면 가치가 added, 그렇죠. value added. 그러니까 가치가 부과되면 재고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종이를 갖다 놓고 그냥 종이 상자에다 놔놓으면은 그 가치가 전혀 부과가 되지 않잖아. 근데 그걸 뭐 접어서 비행기를 만들든지 거기다가 뭘 글씨를 써가지고 문서를 만들든지 하면은 뭔가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그거의 가치가 올라가거든. 그러면 재고라고 안 하는 거죠. 그대로 있으면서 정지된 상태에서 시간은 지나지만 가치가 변화하지 않는 걸 재고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도 어떤 활동을 해서 자기가 이 일을 해가지고 노동의 생산을 하는 거 상태가 되면은 재고가 아니고 인력도 그렇죠. 또 뭘 꼭 생산하지 않더라도 자기 개발을 하거나 지식을 업데이트 해가지고 그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더 잘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것도 가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재고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재고의 개념과 이것이 이제 가치가 애드된 중간 제품, 뭐 아니면 부품 좀 효율성 있는 부품의 어떤 그런 것들은 다른 거다고 봐요. 이게 저는 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이 되는 게 이제 근로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부품의 당사자가 돼가지고 이제 내 스스로 재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측면도 있지만 관리자의 측면에서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무조건 수동적인 태도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두가 능동적일 수는 없어요. 사실 모든 사람이 능동적이면 가장 인간적이겠지만 그건 너무 무리하고 분명히 수동적인 사람이 몇 명씩은 존재하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그렇다면은 만약에 수주가 뭐 막혀가지고 일이 없는 상태가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관리할 때 그 일이 없으니까 뭐 알아서 쉬든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제 워크숍을 만들다든지 네. 뭘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재고가 되지 않게 관리자가 관리해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스스로 부푼 노력하면 가장 좋지만 그걸 기대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이게 돼. 현실적으로 알아서들 아주 하세요. 네. 좋은 개념을 찾아내는데 그거를 HRM이라고 HR. Human Resource Management. 아니, 그거는 HRM이 아니고 HRD. M이 네. 돼야 D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유휴 인력이나 지금 여유 인력들을 놀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계속 뭔가 활동을 하고 스스로 가치를 높일 수 있게끔 그 회사 입장에서는 관리를 해줘야 네. 그러면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D가 일어나, 디벨롭먼트. 네. 그래서 교육을 받아 자기 지식이 업데이트가 되고 모르던 스킬을 또 새로 알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그 능력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두 가지가 HRM과 D가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상승장을 일으키면은 그럼 인력 자원에서는 재고가 없는 그렇지. 그래서 당연히 그 직원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업은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맞게 중간에 있는 팀장이나 관리자들이 그리고 저희 대표까지 해서 그 어떤 부분들을 좀 이 기간에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경쟁 전략에 맞는 것들을 내고 것들을 같이 노력해서 그 부분들을 같이 준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유기적으로 해야 되고요. 이게 HRM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조아람 교님이 지적해준 얘기가 맞다. 내 멋대로 내 거 하고 싶고 나는 가서 저기 뭐야 배움이 뭐 다양하잖아. 그쵸. 갑자기 뭐 노래를 배우고 네. 싶으니까. 그건 얘기하는 거 보면 교양과 나온 수업 빨리빨리 캐치하는 것 같아. 하여튼 재고와 투자와 이거의 개념은 되게 다르다. 네.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규모의 우리 부재는 뭐 일단 구매자가 너무 크면 공급자들이 아무리 커도 네. 다 소용없잖아요.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사나 여기서 사나 구매자 마음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럴 때 공급자 중심의 뭐 어떤 그런 게 어렵다. 그 시장 점유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규모의 비경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 급속도로 변화하는 형태에 그 쫓아가는 어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면 원래는 경제가 경제적이잖아요. 이게 되게 효율적이고. 근데 얘는 규모가 커질수록 혼란스러운 거죠. 그게 이제 그거의 비경제예요. 그 짧은 리드 타임으로 뭔가 계속 되어지는 산업들을 위해서 여성복이나 뭐 인테리어, 뭐 디자인 이런 회사들 광고, 하긴 이런 회사들이 큰 회사들을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광고 쪽에서는 제일기획, 제일기획 제일기나 뭐 LG LG나 이런 그치. 걸로 알고는. 근데 그런 곳조차도 안에 들어가 보면은 다 이제 팀 단위로 움직이지 이게 회사 전체 단위로 움직이는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것도 맞네. 맞아요. 네. 산업 특성상 네. 거기는 규모가 크다래 네. 가지고 성과가 더 나는 게 아니고 광고 작지만 네. 그 확실한 어떤 솔루션, 해결책을 갖고 있는 팀 단위로 움직이는 근데 뭔가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의 형태는 다 저런 형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팔고 만들고 하는 거면 어쨌든 이게 물건이라고 하는 건 다 집중되지만 그 우리가 솔루션을 그 주고 뭔가 하는 이런 어떤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컨설팅. 전통적으로 제조업에서는 음. 그 같은 설비를 가지고 물건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네. 그 전체 단가가 네, 개당 네, 네. 단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는 건데 주식 산업에서는 그렇죠. 부품이라는 게 사람이잖아. 네, 맞죠. 네, 그 광고도 그렇고 인테리어도 그렇고 네, 인테리어도 그래도 그렇고 의료도 의료도 네. 그렇고 이게 그 거기에 뭐 사람이 많이 투입된다고 게 아니라 똘똘한 사람 하나가 그냥 100으로 일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 지식의 퀄리티나 질, 양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경쟁 요인이지 그 많다고만 그게 힘이 아니라는 거지. 어쩌면 이제 컨설팅이나 전문가들이 일하는 지식 근로자들이 일하는 형태는 세분화된 어떤 산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그게 왜 이머전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이머전스 이게 창발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현상이든지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시너지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만 내가 능력을 발휘하면 그냥 1인 기업, 네. 또 뭐 전문가, 의사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 근데 의사도 사실은 대수술을 하려면 의사 한 명 갖고는 절대로 안 돼. 네. 그 옆에 보조의사도 있어야 되고 간호원, 그 보조 인력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네. 같이 뭔가 그 행동들을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할 때 큰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거 이런 것처럼 컨설팅도 그렇다고 그 뭐 한 분야의 작은 컨설팅만 한다면 혼자 다 할 수 있겠지. 네. 근데 그게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라는 게 되게 좁다 이거지. 근데 두세 사람의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인사의 전문가, 한 네. 사람은 회계 전문가, 네. 한 사람은 생산 전문가 이렇게 셋이 보이면 네. 웬만한 중견 기업들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셋만 합치면 그렇죠. 그건 이제 인적 자원의
그 시너지 네. 이게 이제 이머전스가 일어나는 거거든. 이게 창발 효과가.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규모는 그게 이제 일의 그 종류나 성격에 따라서 사람이라고 하는 인적 자원도 모여야 할 수 있다는 거죠. 최소 우리가 팀은 돼야 한 프로젝트를 또 맡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 팀이 안 되면 아무리 유능한 프로그램 혼자 들어가가지고 절대로 그 일 못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조업에 비해서는 우리는 훨씬 밀도 있는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숫자는 뭐 이렇게 많다고만 되는 건 또 아니다. 네. 예, 이 세분화된 시장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이런 것이 아닌가. 그죠? 여기에 가깝죠. 네, 그렇죠. 그래서 되게 우리가 좀 잘 봐야 되겠다. 들었었어요. 그래서 낮은 간접비를 유지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개별 사용자들의 주문이 다 다르고, 그리고 이게 지역 중심으로 했을 때는 여기 지역에서는 우리가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느냐가 네. 되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창조적 인력의 생산성 유지가 어렵다. 그래서 그 작은 어떤 규모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이런 어떤 세분화된 시장에서는 그 부재 경영에 적지 않다. 이 부재 경영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더라고요. 예, 사람이 없는 무인 무인 경영. 무인 경영. 예,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그 네. 주도권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예, 이게 이제 밑에 나와요. 예, 그리고 이제 시장에 뭐 특별한 주문, 뭐 그리고 브랜딩, 특별한 브랜딩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나만의 어떤 이미지,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철수 장벽, 이제 이윤이 목적이 아닌 사람도 있다. 세분화된 이유가 네.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통합이 안 돼.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다. 그리고 법규에 의해서 세분화된 것도 있고, 그리고 정부의 집중화 금지, 그 독점 금지에서 네. 어쩔 수 없이 세분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이게 원인이거든요. 어떤 세분화의 원인이라고 보는데, 그럼 이런 원인들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결국 여기서 제시하는 거는 이제 통합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어쨌든 세분화됐지만 그 세분화된 시장 안에서의 후방 통합이라든지 네. 뭐 전방 통합이라든지 이런 통합을 할수록 보상이 커진다. 이게 네. 기술로 하든 뭘로 하든 이게 있고, 그래서 그 일반적인 접근은 뭐냐면 규모의 경제나 경험 곡선을 창출한다. 이거 되게 저는 되게 이런 부분이 이게 결국은 통합을 하되 이걸 뭔가 수식화시키는, 지표화시키는 거예요. 그 지표화시키고 그 지표를 계속 그 수렴하도록 최적화될 수 있도록 계속 그 그런 목표를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조직이나 이런 회사의 공동 목표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한 어떤 지표를 주고 우리가 그 지표를 같이 맞추어가는. 그래서 이 경험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기업의 경쟁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줄이느냐. 그리고 다양한 시장에 대한 표준화. 이 사실 표준화도 되게 중요한 게 그 각자 다른 어떤 형태를 표준화하면 통합이 되잖아요. 통합. 그래서 여기서 디자인 혁신을 통해서 결국 뭘 하는 거냐면 원가 절감한 표준화의 목표는 기업에서의 표준화의 목표는 원가 절감이 목표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맞는 것 같긴 한데 서로 왜냐면 소통하는 방법을 하면 정리해 놓으면 어쨌든 집중할 수가 있고 이렇게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생기니까. 그리고 세분화된 주 원인을 집중화하고 분리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영역에서는 집중시키고 어디서 분리하는 건데 그 예시로 캠핑장이나 패스트푸드를 얘기하는데 뭐냐면 전국 단위로는 프랜차이징으로 광고나 이런 걸 같이 하는 거예요. 아, 네. 예. 근데 기업 단위로 개별해서 브랜딩이나 이게 포장은
그 거기에 맞게 하는 거예요, 현장에. 네. 그래서 이게 사실 현장에 그 운영되는 논리가 있는 건데 원인이 있는 건데 세분화의 원인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해가면서 대신 전체적인 효과를 주는 부분들은 통합하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통합과 분리해서 하는 거를 또 하나의 방법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요새 그 대학 무슨 뭐 신규 사업 이름 네. 중에 글로컬 대학을 뭐 아, 그 선정한다 뭐 이런 얘기 뉴스 한동안 나왔었잖아요. 그게 이제 콩글리시지 한국에서 만든 말이에요. 글로벌하게 전체를 다 통합하면서 서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음, 특화된 대학 교육을 이렇게 하는 데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로컬라이제이션,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 로컬라이제이션을 합쳐가지고 글로컬 대학이라고. 근데 사실 그게 실제 그러니까 말은 그럴듯한데 그걸 구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회사 전체를 통합하겠다라서 나온 게 사실 ERP라는 소프트웨어잖아요. 전체 업무를 다 하나로 통합하는. 근데 그 ERP를 도입을 해도 각 부서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 부서의 고유의 속성이라든가 네. 특징이나 업무 성격,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의 개별 역량이나 이게 다 이제 다른데 그걸 마치 하나인 것처럼 통합해가지고 그 각 지역의 특색을 다 살린다고 하는 게 말은 멋있고 아까 얘기한 유토피아인데 그렇게 되기만 하면 좋지. 네. 근데 실제 구현하기에는 상당한 혼란이 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게 이제 집중화, 그런 분리 그 얘기는 특화된 지역이라도 제대로 한번 운영하고 경영해서 성과를 내게 하고 또 이쪽도 이제 그렇게 한 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둘 간의 공통점 그리고 이제 이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어떻게 협력을 했을 때 이 두 시너지.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찾으면서 이걸 이제 글로벌처럼 이렇게 엮어가면 그럼 이제 통합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사실 전체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개별적으로 놓을 때보다는 훨씬 더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는 그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지주회사라고 그러잖아. 지주회사. 지주회사가 원하는 게 다 독립적으로 뭐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전관 각자 다 경쟁력을 갖고 있어. 그 시장에서 자기 혼자 하더라도. 근데 이걸 모아놓으면은 이게 어느 대기업도 여기 와서 뭘 그게 덤비기가 쉽지 않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성에서 자동차까지 하려다가 맞죠. 망하는 바람에 그 되도록. 네. 꿈이 이제 사라지긴 했지만 아마 계속 머릿속에는 있을 거예요. 이게 더구나 이제 테슬라 같은 네. 전기자동차 이런 분야가 전자하고 네. 사실 그 전기차야. 그쵸. 자동차가 전자차야. 네. 근데 이제 전자제품. AI 이런 뭐 우리 지금 우리 회사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이런 기술들이 결합이 돼서 하이테크 그 디지털 기술들이 이제는 자동차 성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지금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조업에서는 실수를 했지만 실패를 했지만 삼성은 워낙 디지털이나 이런 하이테크에서 우수한 기업이기 때문에 나는 머지않아 아마 삼성의 두뇌들은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LG 쪽이 이미 전기차 이런 걸로 하고 있지 않나요? LG 쪽. 지금 이제 배터리 쪽으로 네. 많이 투자를 해서 네. 그 배터리도 사실 전기의 부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세계 자동차 시장도 흘러가고 있고, 그러니까 대기업들 자본 투자력이 있는 기업이라면은 그런 글로벌한 그 기업을 꿈꿀 것 같아.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결국 그런 어떤 세분화되어 있지만 통합하는 음. 그런 근데 저는 이제 프랜차이징이나 저 패스트푸드 점들을 보면 지역별로 이렇게 알아서 자기 피부하고 자기 마케팅을 살짝씩 하지만 결국은 큰 브랜드로 묶어가지고
일괄로 이렇게 네. 배포하고 전송 모델도 같이 쓰고 네. 그런 것도 효과가 있잖아요. 그치. 네. 원재료도 네, 벌크로다가 수입하면은 싸잖아.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분배해주고 분배해주고. 뭐 이런 그 여럿이 같이 있어서 누릴 수 있는 혜택, 네, 그 맞아요. 할인 혜택 이런 거는 최대한 보면서 네, 그 각자 이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네, 그렇죠. 뭐 맛을 좀 이렇게 네, 고추장을 더 넣든다든지. 그 외에 저 맥도날드 무슨 뭐 피자 뭐 이런 그 네.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한국에 보면은 버거가 뭐 김치버거 무슨 네. 뭐 되게 다 나오죠. 네. 그게 그런 거지.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어쨌든 세분화된 시장은 통합을 해야지 그 통합의 어떤 모양을 가져야지 그게 이제 이윤으로 연결되기가 쉬운데 그 통합의 방법들을 지금 연구하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임계규모라고 하는 게 이제 각각 흩어져 있는 애들 중에 비슷한 애들을 이제 인수합병 네.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나를 빼고 뭐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택시가 있었죠. 카카오 택시. 아, 네. 그치. 예, 카카오 택시가 IT로 접근했다가 네. 올매 맞고 걔네가 이제 택시 회사를 하나씩 샀잖아. 네. 그래가지고 그 지금은 이제 그걸로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세분화된 시장이었죠. 택시 시장은 되게. 그치. 네. 완전 쪼개진 시장이었지. 네. 우리나라. 시작을 네. 해가지고. 이게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이 3년 전부터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별의별 스타트업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 스타트업들이 다 이거예요. 세분화된 시장에서 통합을 통해서 그런 걸 관리해주는 그걸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걸 해주는 그 플랫폼, 네. 이 플랫폼이 바로 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만드는 일들을 해가지고 뭐 고기를 사는데 그게 여기 산지하고 뭐 여기를 연결해 주는 거지. 아니면 뭐 미드 타임 뭐 이런 게 네. 있잖아요. 밀 타임 뭐 이런 것들이 다 중개해 주는 역할인데 그게 결국 이 세분화되어 있는 것들을 이 플랫폼으로 요 시장들을 다 모은 거야. 각각의 영역. 그래서 거기에 이제 1인자가 되면 투자를 다 받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돈이 안 돼. 음. 그러니까 이 세분화를 통합을 했지만 네. 결국 이윤에 대한 부분들을 재분배해야 되는데 얘가 가져갈 게 너무 적은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방식도 됐는데 네. 불편하긴 했지만 네. 뭐 근데 얘네는 매출의 규모가 커진 건 맞지만 거기서 뭘 떼려고 하면 얘네들이 이제 가만히 안. 결국은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 모아놓고 사용자가 많아지면 사용자의 힘으로 구독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거기 수수료를 좀 더 받는다든가 사용자한테 수수료를 네. 받는 거죠. 네,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나오는 대부분의 그 스타트업들의 시장은 다 이 세분화된 시장에서 통합하는 내용들이죠. 사실 우리도 여기서 아이디어를 B2C를 이런 방법에서 아직 정복이 안 된 세분화된 시장이 어디니까 이거는 나한테 혹시 좋은 시장을 얘기해 주면 내가 소정의 선물을 아니, 소정의 선물이 아니라 사업본부장을 네. 말죠. 그 진짜 그 설득 가능한 네. 세분화된 시장을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한 장짜리 계획서를 가져오면 정말 나는 파격적으로 할 수 있다. 그 가져오면 이제 소정의 선물부터 먼저 주고 아이디어 여부는 혹시 소정의 선물을 일단 받아. 거기서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로 그렇게, 플랫폼을 구축하려다가 이제 뭐, 그, 무산되고 뭐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네. 이제 대자본이 또 뛰어들어가지고, 지금 막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풀어나가는데, 지금 통합이 잘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이, 미국에는 이제 뭐 21st century라고, 네. 그 회사는 중개만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이 더 커 사실은. 그러니까
중개업하고 임대업은 분리가 사실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본력이 있으면은 그 싸게 나오는 매물들을 자기가 매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임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가면 중개도 하고 임대도 하고 해서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그 정보를 거기서 다 얻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관리도 하고 자기네들이 그렇죠. 이게 아파트 이렇게 뭐 좀 싸게 매물 나오면 그걸 그냥 한 빌딩을 사버려요. 그래가지고 임대업을 해요. 임대업을 해요. 그리고 그 21세기 그 저기 뭐야 거기 가면은 거기에 그 관리센터가 있어서 그 아파트를 관리를 해줘. 네. 그러니까 거기서 저기 뭐야 그 월세도 거기서 내고 계약도 거기서 하고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 할 일을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앱 하나로 그냥. 아니 아니, 거기 그러니까 센터에 실제 사무실이 있어. 사무실이 지금이야 이제 앱으로 많이 하겠지만 그 미국에서 보면은 거기 가면은 내가 원하는 집 다 동네에 있는 건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는 아파트에 살면 네. 거기다가 그냥 관리비 다 내면 돼. 그리고 내가 나올 때도 예를 들어서 뭐 계약 기간 끝내지 않고 네네. 나오면은 무슨 벌금을 내고 그러잖아. 네. 나머지 기간 네네. 그런데 근데 거기는 어차피 자기네들이 임대업자 네. 자기네가 또 손님 찾아가지고 저기 넣으면 되니까. 네. 그냥 중개료 없이 그냥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유리하니까 그런 데로 자꾸 가게 돼.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대형 부동산 중개업소가 없다고 하는 게 지금 해봐야 뭐 직방 직방, 다방, 아, 이런 중개만 하고. 그것도 네. 자기네들이 수익 직접 네. 못 내. 네. 못 내죠. 그냥 그 뭐야 이렇게 띄워주면 네. 거기 광고 네, 맞아요. 맞아요. 광고 정도만 하는 거지. 네. 거기 올려놓고 하는 거는 저기 수주를 안 받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수익이라고 할 게 별로 없어요. 수익 모델이 현찮아. 네. 그래도 우리나라가 네. 지금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 플랫폼이 그래. 그동안 한계가 있어. 근데 그런 게 이제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추세를 조기에 인식하면 상당히 빨리 대응을 할 수 있죠. 바로 이 모든 것의 변화에 민감하게 봐야 된다. 지금 주변에 법적인 환경이 변하는 거, 사람의 어떤 마음이 변하고 있는 거, 요즘 최근에 어떤 이런 분노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이런 전체적인 흐름들에 민감하게 봐야 한다. 그래야지 그 민감한데 공통된 것들을 통합의 어떤 소재로 쓸 수 있다. 그리고 그럼에도 고착 그 상태에 빠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산업이 있는데 고착이야, 교착이야. 고착입니다. 고착. 고착 상태. 고정된 어떤 그걸 고착 이렇게 있어요. 그런 말이 있나? 네. 여기 있습니다. 고착 상태. 음. 이 산업들은 뭐냐면 뿌리 산업들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네. 진퇴양난인 상태는 네, 그렇죠. 교착 상태라고 그러거든 보통. 네. 고착되다는 이제 고정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더 이상 이제 발전 가능성이 스트로크. 그런 음. 느낌이에요. 네. 네, 딱 멈춰 있는. 네, 그렇죠. 네, 고정돼 있는 거죠. 굳게 들러붙어 있게 되다. 이런 네. 어떤 상황이나 현상이 굳어져서 변하지 아니하게 되다. 고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정될 고자. 네. 굳을 고자네. 네. 그래서 이게 뿌리 산업들이 보면 저는 이게 그 옛날에 뭐 금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어떤 그 상태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근시안적인 어떤 자기만족에 빠져 있는 회사들. 아, 우리 이제 먹고 살만해. 우리 부동산 기업이야. 뭐 이런 애들 보면은 이런 전통적인 이런 것들에 젖어가지고 변화에 대한 기회를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와인인데 이 와인을 열심히 만들기만 하는 거야. 생산 지향적으로. 우리도 지금 사실 코드를 만들기만 해. 근데 사실 코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와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유통을 어떻게 좀 더 넓힐 것인가 구조를. 그리고 소비자 브랜드 인지도를 좀 높이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고민들을 더 하면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만들기만 해. 이게 옛날에 보면 그 1910년대 그게 산업혁명
산업혁명 시기에는 그냥 물건 만들면 다 팔렸대요. 그 음. 사람들이 네. 이걸 누가 쓰냐 안 쓰냐 필요 없고 그냥 만들기만 하는 거야. 그러다 공황이 온 거지, 재고들이. 네. 그 상태에 어떤 빠져있는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외부 기업들이 관심이 전혀 없는 그리고 영역이 전혀 관심이 없어. 수익도 없고 그냥 네. 이런 게 통합의 시도가 저렇게 경쟁도 못 오고. 자, 그러면 이제 산업 세분화에 대한 그 대처 방안은 여기에 보면 이게 특징, 산업 세분화의 특징은 많은 기업들이 경쟁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세분화된 시장 안에는. 그러면 이제 구매와 구매자들의 협상이 열세하다. 이 사람들의 협상이 열세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에 당연히 한계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략적인 포지셔닝을 결정해야 된다. 내가 어느 포지셔닝을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것인가에 중요한데,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분은 이제 원가절감 상품차별 너무 전통적인 거 아니에요? 전형적인 경쟁.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 시대에도 결국 회사의 이윤의 확대 부분 제품 차별화하고 그 원가 절감밖에 없어. 네. 맞아. 이게 고루한 단어가 없고 저게 다야. 네, 사실 그러니까요. 사업이라는 게 네. 비용을 줄이는. 네.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의 비용을 줄이든 네, 아니면 나의 내부적인 비용을 그렇지, 줄이든. 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이게 그 세분화된 시장의 그 산업의 특징인데, 긴밀한 조정을 해야 되고, 현지 지향적인 경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강도 높은 퍼스널 서비스를 해야 돼. 그리고 엄밀한 통계를 기반으로 뭔가 엄밀한 통계를 요구하는 그게 바로 산업이 세분화됐을 때의 어떤 대응이에요. 대응 전략이에요. 이게 결국 맞춤형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엄밀하게. 그러면 결국 이건 뭐냐? 철저한 관리 하에서의 분권하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 관리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저게 어려운 거야. 네. 철저하게 관리하는 통합된 시스템 안에서 분권, 각자의 개성을 살리는 분권화. 말은 간단하지만 저걸 이행해가지고 뭔가 성과를 낸다는 거는 정말 힘든 거죠. 저걸 잘하면 기업 경영을 잘한다. 네. 진짜 말 그대로 경영을 잘해야 되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 국가도 그렇잖아. 지방자치, 분권 네. 이런 거를 최대한 존중해 주면서 연방제처럼 네. 국가 전체는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서 면모를 갖춰나가게 한다는 게 지금 거의 모든 나라들의 공통적인 관심사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자치적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계속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결국 뭐냐면 그 시장의 산업이 세분화된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인정을 하는 거 그냥 그래 맞아 세분화됐다 이 시장은 세분화된 거야. 그리고 인정하고 그 세분화된 시장에서 통합의 방법을 모색해야지. 야 이건 잘못된 거야. 세분화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이러면 안 돼. 다 일로 와. 뭐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여기 책에서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돼 있는데 사실 그 세분화되는 그 경향은 문명국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민들의 이 생활 수준이 올라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막 되게 사는 게 힘든 상황에서는 세분화가 일어날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욕구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먹고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허구지책만 하면
일단 산업은 별 문제도 없고 국가도 그냥 운영이 돼. 근데 이제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경제력도 이제 생기고 요구들이 많아지고. 지적으로 다 이제 좀 똑똑해지고 그러면 요구하는 게 되게 다양해지고. 그러니까 3, 40년대에 포드 자동차 같이 네. 단일 모델 차를 네. 내면 그냥 그거 당해질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차가 수백 가지 종류가 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쁜 차, 뭐 성능 좋은 그렇지. 차, 취미용차, 공기용차. 그러니까 모델도 되게 다양하게 내놔야지 한 회사에서 한 모델 갖고 예를 들어 현대에서 뭐 포지 하나 가지고 찐다. 그런 회사는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럼 그렇게 보면은 테슬라 테슬라 아니 밖에 없는데. 이번에 트럭을 내놨다며 픽업하게 너무 멋있어. 사고 싶더라고. 돈이 없어서 못 사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욕구를 네, 맞아요. 빨리 캐치해서 그걸 상품화하는 능력. 지금은 그게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IT도 그 갖고 있는 기술을 갖고 계속 우려먹으려고만 하지 네, 말고 맞아요. 뭔가 새롭게 고객들, 그 기관도 그렇고 고객들이 팬시해라고 느낄 만한 뭔가 기능들을 거다가 계속 추가해가지고 그 다른 기업하고 여기는 뭔가 달라. 화면 디자인도 다르고 뭔가 내비게이션도 좀 특징이 있고 이게 그 다른 기존의 제품 나와 있는 제품들하고는 차별화된 뭔가를 계속 보여주지 않으면 그러면 금방 시장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은 앱도 우리 소프트웨어들도 지금 보면 비슷한 기능인데 막 그 세분화돼 있잖아요. 그쵸. 하나의 네. 비슷하게 뭐 데이터 네. 분석한 라이브러리인데 네, 여러 가지 세분화 네. 그거를 그 제품을 네. 통합하는 아이디어. 어차피 시스템은 통합이 돼야지 돌아가니까 네. 그 전체적인 그 설계 룰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가는데 그 각 모듈이나 각 기능들 얘들은 독특한 네. 그것도 그 쓰는 유저 그룹도 다를 수 있잖아. 네. 그러면 뭐 영업부에서 쓰는 모듈은 영업부의 특성에 맞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뭐 생산부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모듈은 생산부 사람들이 특성이나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터페이스 구조라든가 뭐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더 추가가 되면은 그러면 되게 만족을 하는 거죠.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 싱글 사인인 같은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다. 사실 정보를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 보고 여기서 보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한테는 싱글 사인온 기능 같이 이렇게 얘를 물리적으로 통합은 안 하고 정보적으로만 통합해서 한 번에 보여주는 그런 그래서 거는 그거하고 연관된 이 MIS의 그 논문의 역사에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어. 뭐냐면은 한동안은 이 인지구조, 인간의 인지구조에 따라 요새 이제 뭐 MBTI 막 얘기 많이 하잖아. 그 사람의 그 정보를 수집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 인지구조에 따라 선호하는 인터페이스가 다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문자 읽는 걸 좋아해. 네. 그래서 리포트가 결과물이 문자로다가 잘 요약해가지고 컬러풀하게 막 문서화해가지고 딱 보여주면 저런 식이지. 저는 눈에 확확 띄게. 그 저런 걸 좋아하는 인지 스타일이 있어. 사람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저 보는 순간 눈이 감겨, 졸려. 그리고서 그래픽으로다가 보여줘야만 시스템 잘 만들었어. 이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래프를 보면은 야, 저거 뭐야? 뭐 애들 장난하냐? 이러고 그 수치로다가 도표로다가 딱 해가지고 막 엑셀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그 표가 멋있게 만들어서 딱 제시를 하면은 오, 잘 만들었네. 그래서 이제 그 한 80년대 초반까지는 그 IT, MIS 이쪽 분야에서 논문이 어떤 것들이 많이 나왔냐면은 어떤 인지 스타일을 가진 사람한테는 어떤 인터페이스가 그 선호된다. 그래서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지금 해야 된다. 이런 게 논문이 나오다가 그게 80년대 중반에 그런 논문이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게 됐어. 왜 그랬냐면
다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아, 탭만 누르면 그래프가 됐다가 네. 문자가 그렇죠. 나왔다가 나왔다가 그 다양한 인지 스타일을 가진 사용자들을 다 만족시켜주면 될 거 아니야. 네. 지가 원하는 형태로 다 선택해서 줄 수 있게. 그렇죠. 그래서 저런 그 문서 보다가도 야 이거 그래프로 보면 안 돼? 또 띡 누르면은 그래프 저기 싹 바뀌어서 보이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다양한 인지 스타일을 다 그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만들면 되지라는 논문 나오고부터는 그런 논문들이 더 이상 안 나오고. 아니야, 근데 그런 비슷한 게, 토스도 그런 거예요. 원래는 저기 가서 보고, 저기 가서 보고, 저기 가서 보고, 저기 가서 네. 봐야 되는 건데, 그걸 스크래핑이라는 기술로 다 가서 한 곳에서 보게 만든 네. 그렇죠. 통합이야, 그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결국 통합이라는 단어가 세분화된 시장이 우리가 지금 사는 시장이라면, 거기서 통합이 뭐가 되면 되게 사람들이 편할까에 대한 게 아이디어의 시작일 수 있어요. 두 가지는 이게 양립하는 게 아니라 병입할 수도 있고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통합의 개념은 시스템화된 것들은 상호 연계성이 있어가지고 다 연결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통합이 돼야 되고, 근데 통합이 되다 보면 자꾸 사람들이 통일성, 그다음에 일관성, 그 전체성, 뭐 표준화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는 획일화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딜 보나 비슷비슷하니까 지겨워. 그러면 이제 그건 또 사람들이 그때는 세분화 요구가 이제 커진다고. 가우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의 개인 특성이나 그 일의 특성, 부서의 특성, 업무의 특성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인터페이스도 제공하고 어떤 땐 사운드도 좀 네. 들려주고 네. 막 현란한 그래픽 이런 것도 좀 보여주고 이래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야 그거 뭐 잡스럽게 그런 거 하냐, 깔끔하게 그냥 문서로 도표로 딱 정리해주면 좋겠어 뭐 이런 사람한테는 그런 아웃풋이 나오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잘 쓰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저기 멀티레이어 그래픽으로다가 우리 기술이 네. 뛰어나다. 네. 아무 데서나 그냥 멀티레이어 그래픽을 갖다가 막 제공을 하면은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별로 가치를 안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이런 걸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분화의 원인을 인정하고 수능해 주는 것, 그것이 어쨌든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설의 표준화도 좋다,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표준화된 시설을 설계하고 그 시설을 최소 비용으로 건설을 해보는 거죠, 하는 거죠. 그리고 운영을 해서 더 최소 비용으로 시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최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설을 여기저기 이렇게 네. 설치해. 우리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 뭐 커피 로봇? 네. 무인 로봇처럼 그거 지금 비싸잖아. 그걸 최소화하는 비용이 뭘까? 최소화하는 방법 뭘까를 계속해서 어쨌든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거, 원가 절감을 해서 그 만족도를 높이고 효능감을 높이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영역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쓰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험 곡선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뭔가 최소화나 최적화하는 경험 곡선을 그런 지표들을 만들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줄여가면서 그걸 보이게 줄여가면서 계산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근데 대부분 최소 비용의 효능감, 네.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들더라고요. 이게 그 계속 앞에서부터 말했던 규모의 경제랑 경험 곡선, 맞아요. 작업비 표준화 이게 그냥 계속 엮이네. 엮여가지고 네. 근데 결과적으로 표준화를 해서 경험 곡선 만들고 하다 보면은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면서 그렇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차별화가 되는 거고 네, 맞아. 플러스 원가 절감 맞아. 이렇게 맞아. 그게 딱 지금 그걸 하는 거야. 저렴한 시설이잖아. 여기 보면 저렴한 시설이라는 게 있잖아. 이거를 결국에 딱 한마디로 말하면 앞에서 계속 꾸준히 얘기했던 진입장벽 만들기? 이거에 그렇지. 딱 연결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이게 우리가 이제 연구 개발해야 할 R&D의 영역인 거지. 네. 이게 이렇게 사실 우리의 R&D는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이런 경험 곡선화해서 사람들이 효능감을 느끼면서도 싸게 만드는 게 보면 그래서 현대차들이 보면 이렇게 재료가 싸. 저희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어떤 유사 사업에서 뭐 어떤 뭐 SI라든지 뭐 그런 걸 만들면은 그걸 이제 체계화해서 좀 불필요한 거 좀 잘라내고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만들 때는 9개월 동안 걸려서 힘들게 구축했지만 한 8개월, 7개월, 6개월, 5개월로 줄여서 그렇지. 원래는 10억에 팔 거를 아, 그걸 지금 딱 조아랑 님이 너무 잘 얘기했어. 맞아요. 그걸 우리가 사실 SI를 한다는 거는 세상에 없는 무언가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만든 걸 프로덕트 그게 있어야 돼요. 오너가. 프로덕트 오너가 뭐 PMS다. 오너가 있어서 이번 첫 번 버전은 얘가 이제 딱 받아서 그 다음에 할 때는 이 버전을 정리된 걸 주고 그래서 요건 좀 더 개선해 주세요라고 해서 또 주고 이런 식으로 이 프로덕트 오너가 있어야지 그 저 경험 코스를 만들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거를 안 했어. 이걸 안 하니까 이걸 정리하지도 않고 뭔가 표준화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매번 갈 때마다 새롭게 처음부터. 만드네. 그러니까 경험은 많이 했는데 네. 경험이 축적이 안 돼. 네. 체계적으로 경험을 축적해서 그거를 네. 이렇게 곡선화에 맵을 하나 네. 만들든지 어떤 가는 그 네. 루트를 만들어서 그걸 표준화하고 네. 이대로 따르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10개월 가서 할 거를 그 이미 학습을 했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8개월이면 끝낼 수 있는데 그럼 뭐 원가는 똑같이 그렇지. 어쨌든 저쪽에다 네. 비용은 청구되는 할 거 아니야. 네. 그럼 이제 수익이 늘어나는 거지. 그렇죠. 그거를 계속 누적을 하면서 쌓아나가야 기업의 이제 수익성이나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이걸 사실 그냥 우리 닥치는 대로 만들다 보니까 근데 저게 이제 경험이 축적이 계속 되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개발자 각각 자기가 어떻게 코드 아키텍처가 있는데 코드 아키텍처를 어떻게 그렸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도입했다면 어떻게 도입해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문서화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필요한 순간이 되면 그 사람한테 그걸 강의를 해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서로 정보 교류가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야지만 저게 쌓이는데 그치. 사실 이 문서화 작업도 지금 우리 회사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것들을 강요는 아니었더라도 그런 것도 없지. 뭔가 그게 의무적이지 않은 생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좀 저희 회사만의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모아두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개발팀도 뭐 1팀, 2팀 있다고 치면은 1팀에서 A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1팀이 뭔가를 하고 있어서 2팀이 맡을 수밖에 없는데 네. 1팀이 했던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자료를 바로 다운받아가지고 이때 뭐 코드를 어떻게 짰구나 해서 거의 따다 쓰는데 이 부분만 좀 바꾸면 이렇게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때 이런 방식을 써서 뭐 버그가 있었으면 그 방식을 안 쓰고 다른 걸 해서 버그 맞죠. 횟수를 줄인다든지 그런 게 사실 개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식관리 매니저나 프로덕트 매니저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왜냐면 그 개발자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제품을 오너십을 가지고 계속 그 관리해주고 그 변화되는 것들을 정리하고 맞아요. 이런 어떤 조직들이 견고하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 각각 개별화된 경험으로만 남았지 지식화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이제 세미나를 내가 하고 세미나 한 것을 남기고 그 제품에 대한 설명들을 이제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 설명들을 버전업되는 대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굳이 이제 문서화하지 않는다면 그냥 설명이라도 할 수 있게. 네. 코드 하나 리뷰하면서 네. 같이 보고 그걸 그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누군가 필요했을 때 그 부분을 보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가야 되는 거고 우리 회사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고 표준화된 시설을 설계하고 네. 그거를 최소 비용으로 건설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야 되고 그걸 운영해보고 그 과정을 지금 이 사이클을
과학적으로 계속 그 최적화해가는 과정을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시작한 거예요. 네. 저희 회사로 지식 치면은, 공유는 ESBN에서 지난주에 한 네. 거예요. 그거 하느라고 강의자를 만들었잖아. 네. 그게 문서고, 네. 그 다음에 여러 어쨌든 22명이 받더라고. 네. 그거 보는 사람들은, 아, 그런 게 있구나. 네. 일단 최소한 알게 됐고, 네. 그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관심을 갖고, 나도 해볼까? 내 업무에 적용하면 되게 효율적이겠는데? 그러면 이제 그만큼 네. 축적이 되는 거고, 경험이 생기는 거지. 맞죠. 그리고 이제 표준화는 우리가 지금 직무를 표준화하고 있거든. 네. 네. 직무일지를 이제 다음 달부터 쓸 건데, 그거 작업이 거의 다 끝나가요. 이거는 한국 IT 업계에서 거의 최초로 하고 있으니까, 이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의 그 업무들을 지금 한 600개 정도 표준화해가지고 찾아냈거든.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배열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나부터. 직무주장이라는 게 내가 할 일을 그 일의 순서에 따라서 뭐를 하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직무 단위로 표준화가 되면서 그 이제 노하우가 생겨.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막 그 시행착오가 되게 말 거야. 내가 이제 상상이 가는데 8월, 9월, 10월 가까이 한 2, 3개월 동안은 되게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 PM도 그렇고 그 일을 직접 자기가 목표를 세우는 사람도 그렇고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나한테 그 합리적인 건지에 대해서 지금 확신이 없다고.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점점 노하우가 생겨. 그리고 이제 관리하는 그 PM도 일을 이렇게 시키면 애들이 효과적으로 일을 하는구나. 자기 부하 그 팀원들이 이걸 이제 인식하게 돼요. 지금은 그냥 하는 자기 편한 방식대로 관리를 하고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 만들어 가지고 일 시키고 하는 거가 그 루틴하게 해왔지 어떤 게 효율적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초기 제가 원칙이. 그 직무 분장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다음 주부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정말 우리 회사에 안착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물론 저희 여기서부터 대전일보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프로세스를 뭐 개선하고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직무가 이 분야에 어떤 직무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직접 직무 분장을 할 때도 있을 거고 PM님께서 직무 분장을 해주실 때도 있을 텐데 어떤 직무가 뭐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직무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파트에 어떤 그 직무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이럴 때 이 직무를 선택하면 된다라는 그런 교육이 없으면은 절대 표준화 안 하는. 그러니까 벌써 이거를 설계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디어가 바로 생긴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2, 3개월 안착이 되면 바로 할 일이 그거예요. 그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들, 네. 뭐 PM은 PM, 뭐 PL이면 PL, 그 다음에 팀원이면 팀원, 그 다음에 본부장, 이런 각 직책이나 직위 단위별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의 역량이라든가 필요,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써나갈 것이고, 그걸 이제 직무 기술을 한다고 그래. 그 다음에는, 거기에 비춰볼 때 이 사람은 뭐가 부족해. 이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 그러면 그걸 보완을 해줘야 되지. 그러면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발전하는 거고 성장하는 거잖아요. 더 많은 고급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뭔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은 계속 뭔가를 이렇게 빌드업 해가지고 배워나간다. 그런 그 뿌듯함이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체계적으로 직원들이 계속 이렇게 발전하면서 역량들이 커가기 때문에 당연히 성과는 좋아지지. 그거에 비례해서. 그러면 어떤 일이라도 소화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같은 인력 갖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기는, 그게 그냥 프로세스만 개선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계속 채워줘야지. 네. 네.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의 그 회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직무,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 정리해 가는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그게 봤어요. 1단계지. 네, 근데 그 과정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문서화라기보다는 우리는 좀 사실 우리의 산출물은 문서도 있지만 코드예요. 네. 그래서 이 코드를 리뷰를 쭉 하면서 내 일은 이런 거고 이렇게 정리했고 이런 부분들을 영상으로 설명해 가는 세미나를 통해서 네. 이제 그런 과정들을 우리 직원들은 100명 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정리 다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게 LMS에 등록이 되고 누군가 다음에 왔을 때 또 그 사람을 세미나를 통해서 등록할 때는 버전 2.0이 되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해 가다 보면은 이제 그게 하나의 그 루틴한 그 표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누군가 보고 정리를 하면. 네. 예, 그런 과정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게 경험 복선화라는 부분이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음. 예, 되게 그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제 말을 쓴 겁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문제입니다. 아이고, 벌써 시간이 다 됐네. 네, 일단은 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이 위원님께서 그 제품이 이제, 전기차가 나온다. 그 많이 달라질 거다. 근데 나 솔직히 좀 있으면 전기차를 이제 온라인에서 주문하면 부품들이 막 올 것 같아. 부품이 다 오고, 자, 제 조립 비용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 대신 차는 2천만 원입니다. 싸게 준 대신 조립은 당신이 하세요.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럼 난 조립할래. 조립하면 9천만 원대로 있어요. 조립하면 그게 1억짜리 네. 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방법을 이 생산자가 원래 했던 일들을 계속 전달하는 DIY처럼 조립 형태. 네. 그러면서 이런 방법들도 있다. 그리고 이건 뭐 우리가 파는 것은 제품이 아니라 공간입니다. 이게 이트날레이라는 회사에서 했다는데 우리는 침대는 과학입니다. 네. 같은 어떤 그런 어떤 약간의 브랜딩을 딱 어느 특정 집단에 한다는 거지. 너무 많은 제품을 이렇게 타겟하지 않아. 대신 이제 역풍도 받을 수 있지. 예, 그리고 이것도 재밌었어요. 보통 우리는 제품 전문화를 하잖아요. 제품을 전문화 시키잖아요. 근데 이 이윤보다 고객 전문화 이윤이 더 높을 수 있다. 고객을 이렇게 클러스터링 해가지고 전문화 시키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타겟 집단을 네, 좀 그치. 타겟팅을 시키는 네. 거지. 근데 이런 전략도 써라. 고객 전문화라는 단어를 쓰더라고. 그리고 이제 특정 지역의 시설 및 모든 걸 집중시키는. 그리고 철저한 구두쇠 전략들. 이런 분들이 재밌게 쓰셨어요. 구두쇠 전략. 예, 불필요한 걸 제거하고 아까 똑같아요. 위하고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그래서 낮은 간접비, 저숙련력을 채용, 철저한 원가 통제, 여기에 되게 작은 일에까지 기울이는 세심한 관심. 저도 이제 매니지먼트 잘해야. 저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토요타 생산 시스템에 나오는 린 경영 원리하고 똑같아. 아, 그렇군요. 이분이 린이요? 그래 보이네. 이런 어떤 다른 것들은 그런데 이 부분이 난 중요해서 작은 일까지 기울이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 오너십을 가지고 그거 봐야 된다는 거지.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내가 이걸 잘 완성하겠어. 세밀하게 모든 걸 보겠어. 라고 하는 그게 있어야 되고 그게 나는 앞으로의 팀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함정들이 뭐가 있냐. 내가 지금 세분화 시장에서 잘못하는 행동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지배적 우위를 가지려고 계속 노력한다는 거야.
어떻게든 내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그게 허사나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 단어가 되게 허사. 정말 그 헛된 일이다. 헛건. 허사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네. 그리고 결국 뭐냐면 이 공급자와 고객들의 변덕이 계속 심하기 때문에 계속 이거 맞힌 것 같으면 저걸로 가고 이거 하면 절로. 그러니까 내 거 산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좀만 달라진 게 나오면 바로 옮겨가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마라.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이런 요 회사가 선박을 만드는 그 가재를 잡는 선박을 만드는 회사인데 너무 멋진 걸 만든 거죠. 근데 가재가 어떤 때는 잘 잡히고 어떤 때는 안 잡히는 거야. 잘 잡힐 때는 이 선박 비용이 나와. 근데 안 잡힐 때는 선박 비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효율을 못 따라가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걸 이런 집중화시키고 뭐 해가지고 해결하려고 너무 무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략적 규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사실 저도 약간 기업에서 규율은 뭘까요? 규율이 없는 기회주의적 전략은 단기적으로 성과가 있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말 듣고 되게 일상화된 치열한 경쟁. 우린 다 일상화된 치열한 경쟁에 살고 있지. 일상화돼 있어 경쟁이. 그래서는 되게 위험하다. 근데 이 규율이라는 거 그러면 뭐죠? 규율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저게 일종의 원칙, 원칙이나 철학, 이윤이나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요. 네. 그 전략을 세울 때 우리 그 회사만이 갖고 있는 어떤 방침이라든가 정해놓은 문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어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만 찾다 보면은 전략은 다 단기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우리 회사가 갈 방향을 잘못 잡고 엉뚱한 그러면 네. 이 가치는 이제 어쨌든 서비스를 받는 어떤 사람에게 좋은 가치를 전달하겠다는 철학 어떤 이런 거. 그렇지 그런 거지. 내가 뭐 ESG처럼 사회에 기여하겠다, 인류 문화에 뭐 건강에 기여하겠다, 아니면은 뭐 사람들의 그 지적 발달에 기여하겠다. 뭔가 이런 가치관이라든 게 이런 게 있을 때 전략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경쟁 상대나 아니면 시장 환경에서 내가 살아남고 이익을 남기기 위한 단기적인 방법만 찾아내는 식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통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회사에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경영이 될 수가 없다. 누구나 행복한 어떤 그 목표, 이게 불행한 어떤 것들은 방법을 취하지 않고 행복한 방법을 취하고 그게 불행한 어떤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면 과감하게 안 하는.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읽었었냐면요. 이걸 저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 어떤 이제 일정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목표가 있다면은 그 목표가 이제 묻어나오는 규칙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일이 뭐 수주된 게 일이 없을 때에는 뭐 워크숍을 열다든지 이런 걸 아예 규칙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상화된 치열한 경쟁은 저는 이런 거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일이 없네? 그러면 이번에 워크숍을 가볼까? 일이 없네? 이번에 놀아볼까?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때그때 하다 보면은 막 뭔가 방향성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 하나의 방향성 매뉴얼? 그거에 이게 묻어나는 어떤 규정 같은 게 있다면은 그냥 그 갑자기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래 우리 이렇게 되면 1번으로 하기로 했지 하고 1번으로 하고 그래 이렇게 하기로 하면은 이 상황에서 3번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 전체가 그냥 막 혼란스럽지 않고 그냥 한 가지 방향으로 모두가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그런 규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네. 그 왜 재난 사고가 우리 많이 네. 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매뉴얼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규율이라는 게 거기에 해당합니다.
매뉴얼. 그 어려운 상황이나 그 전혀 예측하지 못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일이 잘 되고 할 때야 사실 전략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냥 열심히 하면 돼. 그럼 이게 일상화된 치열한 경쟁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하는 정해진 규율이 있으면 그러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걸 벗어날 수 있고 설사 피해가 있더라도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가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땜빵식으로다가 당장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려고만 하는 그런 상태는 효과가 없다. 그 얘기 요즘 조화랑 비율 얘기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매뉴얼화돼 있는. 맞아요. 그게 매뉴얼이야. 그래서 갑작스럽게 뭐 예를 들어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일이 그냥 뚝 끊긴다든지 그렇게 될 때 이렇게 하자 이게 있다면은 이제 퇴사해야 되나 뭐 이런 막 극단적인 생각을 안 넘어가고 이제 일이 없네? 그럼 이렇게 하기로 했지 하고 그냥 그걸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게. 그런 매뉴얼도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안정적인 어떤 심리적인 우리가 지금 매뉴얼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김전환 선임이 요새 밤을 새고 계속 매뉴얼 만들고 있어요. 네. 일단은 그런 어떤 규율이라는 것들이 회사의 움직이는 원칙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위기관리 매뉴얼이라든지, 뭐 이런 의사결정 매뉴얼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또 이제 그 세분화 시장의 특징인데 또 한 번 정리하셨어. 퍼스널한 서비스, 지역 밀착형, 엄격히 통제되는 영업,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 이게 세분화된 산업의 특징이다.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이런 건데 여기에 집중화된 조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그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이건 안 맞다. 네. 왜냐면 반응이 어쨌든 늦어지기 때문에 모든 게 집중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이제 대표들은 다 집중하고 싶거든. 네. 그래야 다 보이니까. 예. 이렇게 하고 싶은 욕심이 다 있어요. 그거를 지금 계속 꼬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파멸의 원인이다. 시장 세분 시장에서의 욕심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요 부분은 좀 더 신제품에 대한 과잉 반응도 이것도 좀 과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구매자 심리에서 뭐 어떻게 경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 신제품 목을 매게 되는데, 근데 이게 경쟁과 수익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근데 막상 제품을 내놓고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은데 바로 뒤따라오는 사람들 때문에 이 수익 곡선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대부분이 안 나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제품이라는 것이 되게 좋은 돌파구 될 수 있지만 맹신하면 안 된다. 너무 여기에. 네. 여기에 이제 제조원과 간접비에 대한 것들, 아까 우리가 학습 무슨 곡선처럼 그 경험 곡선처럼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신제품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거 해야지 없이 이런 거 다 신경 안 쓰고 하는 거는 저런 그 전략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이제 엔비디아, 네. 인텔, 네. 또 애플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 이렇게 탄탄하게 나가는 기업들의 특징이 신제품을 차차 세대까지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인텔이 예를 들어서 뭐 586이 지금 CPU가 팔리고 있다. 뭐 14세대 CPU가 팔리고 있다. 그러면은 이미 16, 17세대를 만들어 놓고 있어. 근데 신제품을 만들었지만 릴리즈를 안 해. 왜냐면 그걸 내놓는 순간 기존 제품들이 다 노후화돼가지고 쌍처가 되면서 네. 그냥 재고로 그냥 다 떨이 해버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일부러 릴리즈를 안 하는. 그리고 그 대신 경쟁 회사에서 모토로라나 이런 데서 뭐 유사한 성능을 가진 칩을 이제 그걸 네. 내오려고 한다. 그러면 그냥 바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15, 그 16. 다음 15가 나가는 거야. 16이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신제품에 대한 과잉 반응이 그런 식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제품 해가지고 여기에다 모든 걸 다 투자해도 얘가 진짜 수익으로 연결되냐는 그치. 다른 얘기인데 네.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돼라고 하고 모든 걸 집중하지만 결국 그 세분화된 시장에서 그게 안 먹힌다는 거죠. 그 구매자들은 끊임없이 새 성능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네. 일단 그건 이제 그 다음 그래서 애플도 안 내놓잖아. 그죠. 얘도 다 만들어놨거든. 지금 15, 16. 근데 안 내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그 단계별로 전략 수립에 대한 거예요. 요거는 간단하게 보고요. 처음에는 이제 내가 경쟁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포지션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세분화 원인이 뭔지를 목록을 조사해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같이. 그리고 그 원인들 하나씩 하나씩 조사해. 진짜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런 것들로 극복이 가능한지 추세해보고, 그리고 뭘 선택할 건지 결정하고, 그것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하는데, 이 결정의 핵심은 통합의 실현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떻게 세분화된 부분을 통합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겠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너무 이게 분명히 약간 오시기 전에 오늘은 짧게 준비해가지고 짧게 할 거야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그 발표가 짧다고 짧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랬거든요. 얘기가 길어지다 보면 예, 아니, 우리는 처음보다 해보기 좋거든. 그래가지고 과연 짧을까? 근데 사실 이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기업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얘기예요, 사실. 네. 나도 하나의 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이 경쟁 속에서 그렇죠. 나의 포지셔닝을 잘 잡아가지고 내 갖고 있는 능력들이 이제 이렇게 개별화된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잘 통합해서 나의 그렇지. 아이디를 크게 잡아가는 그런 생각을 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부분적으로 공격받아가지고 사실 내 전체로 볼 때는 이 일부 어떤 놈이 와가지고 툭 질러도 사실 나는 그 레질리언스라든지 왜 그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거든. 네. 근데 이런 통합된 나의 전체 이 아이디가 살아있지 않으면 그 작은 누구의 공격에 그냥 무너져 버려. 그게 되게 아까운 거지. 그 사람이 더 많은 역량과 능력 이런 것들이 크게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작은 공격 하나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걸 보면은 안타깝죠.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개인한테 개인의 경쟁력에 그 도입을 해도 이렇게 딱 맞죠. 다 맞아. 예. 하여튼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이거는 계속 우리가 해가도 되는. 자꾸 곰 씹어 볼 만한 이야기들이 네, 많아요. 네. 칭찬이에요. 팀장님들이 좀 많이 이거 편집 여기까지 안 보실 것 같긴 한데 보지도 않아. 관리자분들이 좀 저도 물론 봐야 되긴 하는데 네. 관리자분들이 보시는 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그 문제는 오늘 아까 그 설명 중에 우리 회사가 취해야 될 세분화된 시장에서 우리 회사가 취해야 될 중요한 전략을 파란 글씨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코너 대신 물어봐드린다도 제가 이걸 직접 질문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 분들이 저한테 이제 이러면 안 되냐를 물어보더라고요. 저 ESBN 시간 바꾸는 거. 시간을 이제 이게 사람들이 이제 듣고 막 그러시면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참여를 하고 싶어도 뭔가 추후에 뭐 학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 다른 일정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차라리 시간을 좀 땡겨서 업무 시간 내에 한 뭐 5시부터라든가 4시부터라든가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실제로 들어올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의견을 주셨었는데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그쵸. 가지고 이게 네, 참 하고 싶은데 우리 회사에 그 여러 어떤 그 직군 내에 네. 그 사람들이 있어서 못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직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업무 시간 내에 되도록이면 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편하게 앉아가지고 예, 나중에 이제 우리 전체가 다 하나의 일을 한다. 네. 우리 내부에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그러면 여기 다 있다. 그러면 그때는 뭐 안 할 이유가 없죠. 네. 이게 리더가 되면 어쨌든 조그만 어떤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 안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도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땡긴다 해도 네. 또 현업이 바빠서 못 오는 사람은 그 기회를 또 놓치는 박탈감이 더 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4명밖에 없어요. 패널을 늘리는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네. 사실은 현업이라는 게 엄연히 존재하는데 네. 또 광주나 네. 또 이렇게 세종이나 이런 다른 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그렇죠. 참여를 못하니까 그래서 왜 우리 초창기에 경험했잖아. 네. 세종시에서 오는 친구들 네, 맞아요. 고생하고 그래서 일 끝나고 한 1시간씩 이제 대중교통 타고 와가지고 참여하고 가고.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물리적으로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다. 그러면 또 이제 저쪽 교육 그쪽 대동에 있는 사람들도 네. 불만이 생길 수 있고 그 다른 네.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불만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열망이 강한 사람이 모여서 자유롭게 얘기하고 한 두세 사람만 더 들었으면 딱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아직 근무 시간을 할애하는 거는 어쨌든 지금 그걸 할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 오진 않지만 어쨌든 불만이 될 수 있다. 네. 그것도 그러니까 불공정하다는 네. 얘기가 나올 수가 있었어. 예. 지금은 누구나 올 수 있잖아. 네, 오늘의 패션머더데이입니다. 코너는 여기까지. 네. 아유, 네. 네. 그리고 혹시 드릴 게 다음 시간에 조직도 발표가 된다고 했잖아요. 혹시 조직도가 왜 그렇게 조직이 그려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직 설명을 하면서 좀 해주실 수 있을까? 그것도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래서 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좋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네, 발표도 될 거고 네.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내가 한번 네, 조직 이번 개편의 네. 그 취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줄게요. 네. 이제 다음 주 발표자는 저고요. 그 다음 이어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